예, 안녕하세요. 라자다 창업자 그리고 라자다 현재 전무를 맡고 있는 제임스 장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미리 먼저 말씀드릴게 제가 한국말이 이렇게 유창하지 않아서 최대한 많이 노력해서 열심히 발표할 테니까요. 만약에 중간에 뭐 어떤 이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끝나고 와서 같이 한번 얘기했으면 좋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동남아시아 이제 진출 전략이라 해서 이것저것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근데 우선 앞에 많은 이제 부신들이 연설을 하시고 동남아시아에 대한 자료를 되게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자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몇 번이나 나왔지만 동남아시아에 550 million 이제 현재 인구가 있고요. 지금 이제 GDP 그로스가 꽤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머징 마켓이다 보니까 그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정말 흥미롭게도 2020년도까지 60%의 인구가 35세 미만이라는 아주 젊은 층의 그 퍼퓰레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희한테 있어서는 이커머스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젊은 층 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시고 거기에서 이제 사회 성장이 있고 거기에 있어서 수입 증가가 이제 한 가정당 이제 이제 $10,000 이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남을 있어서 이커머스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커머스에서 또 중요시 보는 이제 모바일 커머스의 그 현재 속도가 다른 이제 이머징 마켓에 비해서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왜 흥미롭냐면 저희가 처음에 2012년도에 라자다를 설립했을 때 웹사이트만 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동남아시아라는 이제 마켓에 인터넷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고 저희가 모바일을 가지고 뛰어든다는 것은 저희 쪽에서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빨리 모바일을 런치를 했지만 어느 정도 세일이 모바일 통해서 나올까를 잘 몰랐는데 현재는 50% 이상의 세일이 모바일 커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에서는 인프라를 뛰어넘는 그런 모바일 익스펜션이 있습니다. 직접 집집마다 다 인터넷 랜 케이블을 깔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인프라 그 투자가 너무 크고 특히 몇몇 나라는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모바일이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서 익스펜션이 되게 크고 거기에 있어서 모바일 커머스가 정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프라와 비슷하게 오프라인 리테일 마켓을 봐서도 이제 인터넷 인프라와 비슷하게 오프라인 리테일 마켓을 봐서도 각 주요 도시에는 사실 동남아시아에 세계 내놓으라는 브랜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로드샵을 통해서 많은 제품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런 주요 도시 말고 이 경제 성장에 따라서 티어 2, 티어 3 시티들이 더 부유해지고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오프라인 리테일이 확장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저희도 몰랐던 사실이지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라자다의 세일이 특히 화장품이라든지 FMCG 그러니까 자주 구입하는 물건에 대비했을 때 50% 이상의 세일이 주요 도시가 아닌 외곽 지역 도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아마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과는 많이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커머스의 급증 예상은 이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2015년도에 6조 예상에서 2025년도에 88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8 빌리언 달러 정도로 지금 마켓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율은 사실상 여러 가지의 이제 자료와 이게 현재 이제 타마삭이랑 이제 그 구글이 함께 리서치를 한 것인데요. 현재 여기에 캡처되지 않는 B2C 이커머스 마켓 말고 그 외에 다른 활발한 이커머스 마켓들이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한 30% 정도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유저를 봤을 때 이제 2억 6천만 명의 온라인 유저, 2020년도까지는 이제 4억 8천만 명. 현재 나라별로 그로스 레이트를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놨는데요. 아세안 전체적인 전역을 봤을 때는 인디아나 나머지 이머징 마켓에 뒤지지 않고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더 인터넷 확장 속도가 더욱더 빠를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 저희 역할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현재 6개 나라에서 이커머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비엔남, 이제 그리고 타일랜드를 통해서 현재 고객들한테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저희와 함께 일해서 6개 나라에 동시 진출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18개 카테고리에서 3,200만 개 상품을 현재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커머스의 인지가 많이 낮았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저는 개인적으로 라자다 필리핀 설립을 했고요. 그때 당시 필리핀 상황에서는 인터넷에서 결제를 하고 물건을 배송받아 사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이커머스라고 하면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찾아서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고 만남 장소에 가서 물건과 현찰을 동시 교환하는 이 정도의 인식으로밖에 자리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필요한 물류 배송 시스템이라든지 페이먼트 시스템, 더군다나 동남아시아는 캐시 온 딜리버리, 배송과 동시에 캐시를 받는 그 시스템을 피할 수 없었고 그거를 구축을 했고, 그 외에 2014년도에 저희가 물류 확장을 위해서 풀필먼트 센터를 동남아시아의 전역에 깔았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에 13개의 물류 창고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물류 창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크리에이티브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2015년도에 저희가 이제 크로스보더 트레이드라 해서 이제 해외 직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한 이유는 솔직히 다른 플랫폼들이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해외 직구라는 인식이 현재 홈 그라운드가 있고 홈 그라운드에서 여러 가지 셀러들을 유출하고 납품업체를 유출하고 거기에서 얼터너티브 레비뉴, 다른 세일즈 레비뉴 채널로 크로스보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반대로 현재 저희 홈 그라운드 제품은 해외 직구로 서로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든지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크로스보더 트레이드를 설립한 이유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남아시아 안에서 물건의 그 개수, 손님들의 선택폭이 많이 좁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다른 이제 캐피탈 시티를 벗어나서 작은 도시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선택의 폭이 작고 저희한테 있어서는 동남아시아 안에 있는 물건 말고 해외에 있는 상품들을 고객한테 소개해주자는 의미로 크로스보더를 시작을 하고 6개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제 알리바바 그룹한테 이제 인수했고, 알리바바 그룹이 저희를 인수했고, 현재는 알리바바 그룹의 이제 플랫폼 중에 하나로 오퍼레이트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2016년도 말쯤에 싱가포르의 가장 큰 그로소리 이커머스를 저희가 인수해서 레드마트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현재 그로소리 비즈니스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이제 판매자와 동남아시아의 고객님을 이제 연결하는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플레이어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라자다의 입장으로서는 저희는 트래픽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이커머스한테 있어서 저희의 생각하고 있는 트래픽은 얼마나 많은 방문자가 이제 저희 사이트를 들어오느냐는 저희한테서 이커머스의 화폐라 생각합니다. 더 트래픽이 많은 이제 플랫폼이 더 손님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그만큼 더 셀러분들한테 트래픽을 나눠드릴 수 있는 화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각 동남아시아에서 마케팅이라든지 소셜 커머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항상 트래픽 유출을 집중하고 있고 이 트래픽 유출은 저희가 직접 셀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셀러들이 뭐 투자를 해서 아니면 저희랑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있어서는 가장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러분들이 이제 집중해줬으면 좋겠는 거는 무엇이냐? 물건입니다. 물건 소싱에 있어서 얼마나 질 좋은 제품을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경쟁성 있는 가격에 물건을 구하실 수 있고 거기에 있어서 얼마나 잘 판매를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생각하는 머천다이징 판매는 물건과 그 물건을 잘 쇼케이스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좀 동남아시아의 열악한 부분이라든지 골치 아픈 부분은 저희가 다 앞에 설명의 11이와 비슷하게 저희가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페이먼트 솔루션, 물류,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라자다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포텐셜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셀러분들과 판매자분들한테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의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할 때도 물건을 어떻게 디스플레이 하는지, 어떻게 이 물건의 장점을 잘 알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경쟁성 있는 프로모션과 캠페인과 가격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생각에 있어서 셀러나 서플라이어, 납품업체들이 뭐 물류라든지 아니면 트래픽을 갖고 오는 것에 있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 물건의 질과 이 물건의 펑셔널리티, 얼마나 더 손님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오프라인의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디스플레이도 많이 중점을 두고 중요시 생각합니다. 얼마나 콘텐츠를 잘 제작했냐에 따라서 세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크로스보더로 절차를 말씀드리면 한 번에 라자다와 계약서를 통해서 동남아시아의 전 마켓에 계약을 한 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셀러2를 통해서 들어오는 오더를 보실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상품을 준비해서 패키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저희 물류센터로 물건을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손님한테까지 배송, 세관 절차, 거기에 만약에 컬렉션이 필요하다면 컬렉션까지 다 수행을 한 다음에 판매 완료 값을 내고 셀러분들한테 이제 돈을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세관 절차라든지 상품 등록, 그리고 물류 배송, 페이먼트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물건에 있어서 머천다이징이라든지 콘텐츠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트래픽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현재 보시는 뭐 차이니즈 뉴 이어, 라자다 애니버서리, 애플래시 쇼핑, 브랜드 셀러 쇼룸이라든지 온라인 레볼루션, 이와 같은 캠페인과 이와 같은 프로모션은 라자다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현재 평균으로 봤을 때 판매 효과가 이런 캠페인들을 통해서 5배 내지 10배까지 판매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러 이제 분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한국에서 저희가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물건은 화장품과 뷰티 툴, 그리고 헬스랑 뷰티에 관련된 물건들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구글 트렌드를 보시면 전 세계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 코리안 뷰티 아니면 한국에 있는 뷰티에 관련된 제품을 검색하는 검색 순위입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이 톱 10에 이미 5개 국가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고객분들이 한국 물건들을 검색을 하신다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 저희가 슬라이드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거를 검색을 할 때 어떤 특정 브랜드를 많이 검색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한국 화장품 아니면 한국 뷰티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에 보셔서 여러 가지의 이제 한국에서 아시는 이제 톱 브랜드, 이제 기업 브랜드들은 당연히 잘 팔리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동남아시아 손님들에 있어서 브랜드의 인식이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많은 브랜드들이 동남아시아 자체에서 오프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에 유통이 되고 있긴 하나 그 유통은 캐피털 마켓, 캐피털 시장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전역을 봤을 때는 아직 여러 브랜드 어웨어니스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브랜드를 검색하기보다는 한국 화장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브랜드 화장품뿐만이 아닙니다. 패션 쪽도 마찬가지고 전자제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인 한국 물건의 인식은 이렇습니다. 물론 여기선 저희가 많이 제너럴라이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가격 경쟁이 있습니다. 많은 물건들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생산지에서 직접 수입해 온다는 것은 가격 경쟁을 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가격 비례 질의 면에 있어서 퀄리티에 있어서는 또 안 좋은 인식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반대로 더 높은 질 높은 상품을 찾는 고객분들께서는 보통 동남아시아에서는 현재 일본 계열 백화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계열 상품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당연히 인터내셔널 브랜드라든지 유로피안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 물건은 아주 흥미로운 포지션에 갖고 있습니다. 중국 물건보다 조금 비싸지만 일본이나 해외 브랜드보다는 조금 저렴하고 질로 퀄리티를 따졌을 때 중국 물건보다 질이 높게 인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뷰티라든지 패션이 있는 부분은 동남아시아 고객들이 너무나 접하고 싶고 알아가고 싶은 니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희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상품들을 찾아서 고객들한테 알려주는 거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콘텐츠를 계속 말씀하는데 인터넷상으로 물건을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직접 체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 비례 질로 손님들한테 커뮤니케이트 하는 게 소통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저가의 상품도 인터넷 플랫폼에 올릴 때는 최고의 상품, 가장 좋은 물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수식어를 넣어서 상품을 올리고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사진면으로 이런 설명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있는 물건들과 한국 업체들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은 얼마나 저희가 손님들에게 이 물건에 대한 질과 가격 대비해서 경쟁력을 잘 알리냐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자다 측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물건들이 더 흥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더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우선 아까 헬스 앤 뷰티랑 제가 뷰티 쪽을 말씀드린 거는 이번 연도에 저희가 라자다 안에 한국 뷰티관을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이 관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검증된 물건이고 한국에서 오시는 상품이며 질과 품질과를 보장할 수 있는 트러스트를 주고 거기에 있어서 동남아시아 손님들한테 많은 홍보와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것이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브랜드, 모든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플랫폼상으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셀러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꼭 좋은 톱 브랜드, 기업 브랜드만 잘 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지금, 특히 인터넷 시장이 다 포괄적으로 퍼져 있는 지금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브랜드들도 더 자리를 굳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데 있어서 보통 셀러분들의 콘텐츠를 소홀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콘텐츠와 디스크립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많이 일을 해서 투자를 셀러분들이 많이 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식당에 요리사가 요리를 하듯 셀러분들은 물건과 그 물건의 장점을 포커스하는 데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고 저희는 반대로 최대한 많은 트래픽과 그거를 쇼케할 수 있는 방법 그 외에 나머지 골치 아픈 수입 절차라든지 물류 배송 시스템, 페이먼트 시스템을 저희가 해결해 나가자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있어서 동남아의 진출 전략입니다. 그리고 6개 국가를 저희가 맡고 있는데요. 현재 6개 국가에서 간략하게 좀 각 국가의 성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물건마다 다르고 브랜드마다 다르고 손님마다 다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동남아시아 1위 이커머스 기업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짧지만 저희가 쌓아온 노하우고 거기에 좀 설명을 드리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정말 물건들이 많습니다. 어베일러빌리티가 정말 많습니다. 워낙에 나라 자체도 큰 나라가 아니고 배송이라든지 어떻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인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쟁에 있어서는 치열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 저희가 보는 거는 한국에서 좀 화이트 레이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고가 브랜드 말고 좀 중소기업 브랜드가 한국 물건의 니즈를 잘 타고 홍보를 해서 일본 물건과 나머지 기업 물건의 경쟁을 하면은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가 런칭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연도에 나중에 런칭할 것 중에 하나가 홈앤리빙 쪽에서 저희 쪽은 이제 그 홈 데코어 여러 가지 가구라든지 이런 쪽에서 제품도 저희가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그건 물론 이제 택배라는 이제 특송 택배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건 저희가 이제 알아서 해결을 할 부분이지만 이런 물건들이 싱가포르는 확실히 경쟁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헬스앤뷰티도 다른 동남아 같이
이제 확실히 니즈가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커머스 시장이 많이 열악한 부분입니다. 열악한 부분도 떠나서 법적 규정 제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수입해오는 수입 절차라든지 거기서 필요한 등록 절차, certification 이런 것들이 매우 복잡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필리핀은 한국에서 직접 이제 마켓플레이스 드롭십이라는데 이제 물건이 오다가 나와서 하나하나 배송하는 거 말고 필리핀은 이제 벌크로 저희가 갖고 들어가서 필리핀 자체에서 이제 B2B2C라고 하는 모델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리핀에선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이제 가전제품 이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가 있고 그 외에 키친, 홈 키친 제품도 굉장히 흥미가 있습니다. 화장품은 물론 니즈가 너무 많지만 지금 현재 필리핀에서 화장품을 등록 절차와 그 세관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브룬셀러는 자기 자체 브랜드와 그것에 있어서 그 마켓을 뚫기 위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급속히 같이 일해서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물건 자체 개발이라든지 물건 등록에 포커스가 아닌 셀러분들이나 작품업체든 필리핀 시장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확실히 시장이 많이 큽니다. 인구라도 그렇고 GDP면도 그렇고 시장이 크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여러 가지 물류 쪽에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비교적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작은 제품을 보고 있고 가격 단위로 봤을 때도 이제 저희가 지금 타겟하고 있는 가격은 US 달러로 20불 정도의 가격을 타겟하고 인도네시아 제품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 패션 액세서리, 헬스 앤 뷰티 쪽의 물건들을 많이 저희 쪽에서는 집중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라자다 안에서는 전자제품이 많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제품은 수입 절차라든지 특히 인도네시아가 이번 연도에 새로 법안을 4G 폰에서 새로 법안을 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 와이파이 테크놀로지, 라디오 프리퀀시 이런 데 있어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물론 하지만 자체 개발과 R&D를 투자를 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같이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태국은 정말 뷰티 상품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은 필리핀하고 태국이 가장 뷰티와 그것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사실 좀 흥미로운 거지만 women 뷰티도 중요하지만 men's 뷰티도 되게 중요한 마켓이라 생각합니다. 태국에 있어서는 이제 남성용 화장품이라든지 뷰티 프로덕트도 많이 저희가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뷰티 상품으로 많이 가고 있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기에 크로스보더하게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 페이먼트도 쉽고 그 납품 절차라든지도 어렵지 않고 물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장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영어를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있어서 말레이시아는 저희 쪽에 있어서 특정 카테고리를 가리지 않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함께 항상 추천해드리는 마켓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런 마켓 성향들이 있고 여러 가지의 뭐 더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 가지의 규정이라든지 그런 제재가 있는데 우선 한 가지 중요한 건 저희랑 함께 일을 하시면 6개 나라의 이런 복잡한 특성상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초반부터 깨우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랑 함께 시작하시면 저희가 각 나라에 맞게끔 물건이 자동적으로 저희는 클론이 돼 있고 저희 시스템 알고리즘 자체가 이미 수입 반입 규정을 컨시를 해서 될 수 있는 물건과 될 수 있는 물건을 나눠서 물건이 라이브가 되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텐츠 면에서는 각 나라마다 성향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손님들이 보고 계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콘텐츠 면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세일즈에 있어서 어떤 물건이 잘 팔리고 어떤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느냐 어떤 가격면이 잘 팔리고 그렇지 않느냐에 있어서 사실 답은 없습니다. 저희도 뭐 딱히 거기에 있어서 무슨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서 같이 함께 가지고 계시는 상품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쟁성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더 집중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 팀과 함께 미팅을 하셔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동남아 시장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특히 여러 가지 플랫폼이 오늘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복잡한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생각으로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만 집중하셔서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